안녕하세요. 이 세상에 믿을 건 나 자신밖에 없다는 말을 뼈저리게 경험했던 40대 여성입니다. 이 채널을 통해 수많은 스니들이 애청자분들에게 공감과 위로를 받는 걸 보면서 저도 제 이야기를 한번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 용기를 내보고 있습니다. 사실 겨우 치유가 된 과거의 상처를 다시 꺼낸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제 경험을 통해서 제 자신과 또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면 그곳으로 유의미한 일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큰 결심을 하고 제 이야기를 공개하는 거니까 꼭 끝까지 들어주시고 좋은 충고도 많이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결혼 생각이 별로 없었던 30대 초반, 우연히 지인의 소개로 남편을 만나게 됐습니다. 평생 결혼을 하지 않고 독신주의로 살아도 상관없다는 생각을 단번에 바꿔버릴 만큼 매력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늦게 배운 도둑질이 무섭다고들 하잖아요. 그래서인지 연애는 영 취미가 없던 제가 그 남자를 만난 뒤 정말 열렬히 사랑을 하고 결혼까지 다이렉트로 골인을 했습니다. 절 아는 사람들은 정말 깜짝 놀라더라고요. 혼전 임신이라도 한 게 아니냐며 의심의 눈초리까지 보내기도 했습니다. 저도 제 자신한테 놀랐지만 한번 꽂히면 끝장을 보는 성격 때문인지 몰라도 당시에는 그 남자에 대한 확신이 강하게 있었죠. 그렇게 부부의 연을 맺은 우리 두 사람은 시댁과 멀지 않은 곳에 신첩 살림을 차리게 되었는데요. 그 이유는 시아버님이 운영하시던 중식당에 남편이 주방장으로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시내 중심지에 위치한 시아버님의 중식당은 장사가 굉장히 잘 되는 집이었습니다. 시아버님이 그곳에다 자리를 잡은 지도 상당히 오래됐고 직장인들도 많이 찾는 소문난 맛집이었습니다. 삼형제 중 맞이인 남편이 그 중식당에서 일을 하고 있다는 건 언젠가는 아버님의 중식당을 남편이 이어받는다는 의미였어요. 일종의 가업 승계와 마찬가지인 셈인데요. 매출이 잘 나오는 고급 중식당 대표가 된다는 건 남편이나 저에게 무척 중요한 일이었죠. 그래서인지 남편은 정말 열정을 다해서 아버님의 기술과 노하우를 열심히 배웠습니다. 그리고 아버님 솜씨를 뛰어넘기 위해 부단히도 노력을 했죠. 그런 남편의 열정에 저도 묵묵히 응원을 보냈습니다. 아버님 말이라면 하늘의 별도 딸 만큼 맹목적인 부분이 조금은 불편하게 보였지만요. 남편은 아버님을 진심으로 존경했습니다. 오로지 맨손으로 지금의 위치까지 오른 게 정말 대단해 보인다나요? 그래서 아버님의 중식 실력을 하나도 빠짐없이 전부 다 배우고 싶다는 게 그 사람의 염원이었습니다. 물론 그런 열정이야 박수를 쳐줄만 하죠. 그렇지만 아버님 말 한마디에 마치 기계처럼 움직이는 남편 모습을 볼 때면 아내로서 답답할 때가 많았습니다. 처음에는 중식당을 이어받기 위해 당연히 거쳐야 할 과정이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수동적으로 움직이는 남편이 썩 마음에 들진 않더라고요. 여보, 그런데 양파를 꼭 그렇게 썰어야 해? 반대로 쓰면 안 되냐고. 아버지가 썰라는 대로 써는 거지. 오랫동안 이렇게 썰었으니까 나도 똑같이 하는 건데. 그래,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그렇게 사소한 것까지 당신 의지대로 하지 못하는 건지 묻는 거야. 이러다간 당신이 양말 신는 방법까지 아버님한테 허락을 받을 것 같다고. 에이, 뭐 그렇게까지 생각해. 원래 참된 스승한테 배우려면 일거수일투족을 따라하는 게 장땡이야. 남편은 무조건 아버님의 뜻대로 따르며 전수를 받겠다는 각오입니다. 어떻게 보면 남편의 방법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답답해 보이기도 합니다. 암튼 전 한 발짝 뒤로 물러서서 남편이 하는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고만 있었죠. 하지만 아무 문제가 없던 시댁에 뜻하지 않은 큰 사건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주방에서 웍을 잡고 양파를 볶던 시아버님이 느닷없이 의식을 잃고 쓰러지고 만 것이었죠. 다행히 가깝게 있던 남편이 빨리 구급차를 불러서 응급실로 옮겼는데요. 영문을 알 수 없는 아버님의 사고에 온 가족이 마음을 졸였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아버님이 쓰러지신 건 급성 신부전 때문이란 진단을 내리시더군요. 예후가 좋지 않아서 빨리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정말 큰일 날 수도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간 심한 고통에도 불구하고 너무 늦게 오는 바람에 상태가 더 악화됐다는 말도 덧붙이셨죠. 그 비관적인 소식에 온 식구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집안의 기둥이나 다름없는 시아버님이 드러눕게 생겼으니까요. 특히 남편은 아직 아버님 실력에 반의 반도 배우지 못했다면서 아버님이 주방에 계시지 않으면 식당이 금방 망할 거라고 큰 근심에 빠졌죠. 그건 시어머님도 마찬가지였어요. 시아버님이 와병으로 식당을 돌보지 못한다면 벌어놓은 돈 금방 까먹을 거라며 가슴을 치셨죠.
하지만 가족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은 별로 없었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아버니가 맞는 신장을 찾아서 이식 수술한 다음 건강을 되찾는 방법뿐이었는데요. 사실 신장 이식이라는 게 발전된 의료기술 때문에 이식률이 많이 좋아졌지만요. 가족끼리도 맞지 않은 경우가 왕왕 있어서 그리 만만한 일은 아니었어요. 그렇다고 연로하신 시아버지가 평생 투석을 받으면서 죽을 날만 기다리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도 못할 짓이었죠. 그때부터 아버님 신장 이식 수술을 위해 가족들이 발로 뛰었습니다. 남편은 물론 아직 미혼이었던 도련님 두 분까지 아버님에게 신장을 떼어주기 위해 적합도 검사를 받았죠. 하지만 각기 다른 이유 때문에 아버님에게 신장을 떼줄 수 없다는 부적합 판정을 받게 됐습니다. 결국 고령인 시어머니까지 검사를 받게 됐는데요. 시어머니까지 원래 가지고 있던 지병 때문에 불가능하다는 판정을 받았죠. 그러던 어느 날 크게 좌절한 남편이 제게 이런 말을 꺼내더라고요. 당신은 검사 안 해봐? 나? 나도 해봐야 하나? 그럼 어떡해? 시아버지는 부모님 아니야? 당신은 부모님이 위독하신데 모른 척 할 거야? 아니, 꼭 그런 건 아니지만 난 아버님이랑 혈액형도 다른데. 요새 혈액형이 달라도 혈장 교환하고 하면 다 돼. 우리 형제들은 다 신장 건강이 별로래. 그래서 이식이 안 된다잖아. 이제 믿을 건 헬스 너밖에 없어. 솔직히 썩 내키는 일은 아니었습니다. 시아버님의 불행이 안타까운 건 사실이었지만 제 장기를 떼어줘야 하는 일에 선뜻 나서기는 힘들었어요. 하지만 남편을 포함한 시댁 식구들의 시선이 제게 집중돼 있었습니다. 결국 고심 끝에 신장을 아버님께 공유할 수 있는지 검사를 받게 됐습니다. 하지만 불행인지 다행인지 가능한 면역 수치가 모자라서 제 신장도 이식을 해드릴 수 없다는 판정을 받게 되었죠. 그런 결과에 한숨을 내신 건 시댁 식구들이었습니다. 이제 가족들 모두가 부적합 판정을 받았으니 누군가 공여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아야 할 판국이었죠. 시댁 식구들은 사방팔방으로 전화를 돌리고 사람을 만났습니다. 가까운 친인척은 물론이고 친구들에게까지 공여를 부탁했죠. 하지만 그게 어디 쉬운 일이겠습니까? 피 한 방울 섞이지도 않은 남이 무슨 이유로 신장을 내주겠어요. 아니나 다를까 부탁을 하는 족족 매몰찬 거절의 사만 들어야 했습니다. 그래도 시댁 식구들은 포기하지 않고 누군가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아 나서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몇 달의 시간이 지난 후에 기쁜 소식이 날아들었습니다. 아버님과 먼 친척벌 되시는 분이 당신의 신장에 맞는다면 이식을 해주겠다는 의사표시를 했다는 겁니다. 뜻밖의 낭보에 가족들은 기대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엄마, 그게 정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수가 아드님이시라고요? 그런데 그분이 왜 이식을 해주신다고 했대요? 도박을 하다가 폐가 망신 직전이라나? 성의 표시로 5천만 원 주면 이식을 해주겠단다. 좀 부담스럽긴 하지만 해봐야겠지? 당연하죠. 아버지가 건강만 되찾을 수 있으면 그깟 5천이 아니라 1억도 해주죠. 아버지 식당 연매출이 얼만데요. 일단 마음 바뀌기 전에 얼른 검사부터 받자고 하죠. 그래 보자. 그럼 내가 전화를 해볼게. 아버님께 신장을 공유하겠다는 그 먼 친척분은 금전적인 어려움이 있었고 신장이 필요한 우리 가족과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셈이었습니다. 아무리 가족 간이라도 장기 이식에 금전이 오가면 절대 안 되는 일이었지만 급한 마음에 받아들이기로 한 것이죠. 오촌 당숙의 장남은 그렇게 서울로 올라와 적합도 검사를 진행했고 이식이 가능하다는 결과를 받게 됐습니다. 그 소식에 시댁 식구들은 한시름을 놓게 됐다며 크게 기뻐했죠. 그래도 하늘이 네 아버지를 버리지 않는 모양이다. 이렇게라도 수술할 수 있게 됐으니 얼마나 다행이야. 그러게요. 아버지가 건강만 되찾으시면 더 열심히 일을 배워야겠어요. 이번 기회에 아버지가 영원히 우리 곁에 있을 수 없다는 걸 새삼 깨달았다니까요. 그래야지. 아무튼 수술 날짜는 잘 잡았니? 네, 병원에서 수여자에게 좀 더 고민할 시간을 줘야 한대요. 그런데 아버지가 위급하니까 최대한 빠른 날짜로 잡아줬어요. 그래, 얼른 수술 진행해서 이식이 잘 끝났으면 좋겠다. 그럼요, 다 잘 될 거예요. 그렇게 모든 일이 일사천리로 끝나는 줄 알았습니다. 예정된 수술 날이 다가왔고 이제 시아버님은 이식만 잘 받으면 끝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이식을 약속한 친척분이 나타나진 않더라고요. 수술 며칠 전부터 미리 입원을 하고 준비를 해야 하는데 통 연락이 닿질 않는 거였죠.
점점 불안해진 식구들이 발을 동동 굴렀습니다. 설마 이대로 나타나지 않는 건 아니겠지. 마음을 졸이며 연락을 기다렸어요. 그런데 시어머니 핸드폰으로 문자 하나가 띵 하고 오더라고요. 문자는 식구들이 기다리던 친척에게서 온 것이었습니다. 그 내용은 이랬습니다. 죄송합니다. 며칠 고민을 하다가 이 시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어요. 괜한 기대를 하게 만들어서 죄송합니다. 부디 다른 공여자를 빨리 찾길 바랍니다. 결국 이식을 하겠다는 마음을 막판에 이르러 바꾸게 된 겁니다. 수술이 두려워서인지 아니면 금전적인 문제가 해결된 것인지는 알 수가 없었어요. 결국 준비했던 이식 수술은 모두 무산이 됐고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아휴, 이래 어쩌니 광태야. 이제 누가 네 아버지를 살리니? 큰일이다. 큰일이야. 아직 포기하기엔 일러요. 분명 누군가 아버지한테 신장을 공유해줄 사람이 있을 거예요. 남편이 큰 소리를 치며 시어머니를 달랬지만 남편에게도 뾰족한 수가 없다는 걸 전 알고 있었죠. 그 친척분이 유일한 희망이었는데 그 희망이 허무하게 날아가 버린 셈이었습니다. 다시 남편은 시아버지에게 이식할 신장을 찾아다녔습니다. 장기 기증센터에도 매일같이 확인을 하고 아는 사람을 찾아다녔어요. 남편은 오직 아버지를 살리겠다는 일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을 먹던 남편이 제게 넌지시 이렇게 묻더라고요. 얼마 있으면 장인어른 생신이시지? 식사라도 함께 해야 하는데. 그렇지. 그런데 당신 요새 정신이 없어서 되겠어? 그냥 나만 다녀올게. 당신 아버님 챙겨. 그래야 되나? 그런데 말이야 여보, 혹시 말이야 당신 가족들 중에 아버지랑 신장이 맞는 사람이 있지 않을까? 뭐? 그게 무슨 소리야? 그럼 나보고 우리 부모님한테 시아버지한테 신장을 떼달라고 부탁을 하란 말이야? 그건 좀 어렵겠지? 말도 안 돼. 내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해? 그래 알았어. 그냥 하도 답답해서 해본 소리야. 못 들은 걸로 생각해. 남편이 얼른 자기가 뱉은 말을 주워 담더군요. 하지만 제 속은 이미 상해 있었습니다. 아무리 상황이 급하다지만 어떻게 처가 부모님에게 신장을 달라는 말을 꺼낼 수가 있을까요? 친정 부모님은 시아버님이 아파서 병원에 누워 계시는 것만 알고 신장 이식이 급하다는 건 모르고 계셨어요. 굳이 그런 말을 해서 괜한 걱정을 끼쳐드리긴 싫었거든요. 그런 부모님에게 신장 이식 적합 검사를 받아달라는 말을 자식인 제가 어떻게 합니까? 남편의 심정이 이해가 가지 않는 건 아니었지만 아무리 그래도 섭섭한 마음이 드는 건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났고 친정아버지의 생신날이 됐습니다. 남편이나 저나 마음이 복잡하고 뒤숭숭해서 온전히 기쁘게 축하를 해드릴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친정아버지 생신을 그냥 넘어갈 수가 있나요? 겨우 마음을 추스르고 남편과 함께 친정부모님과 식사를 하기로 결정을 했죠. 장인어른 생신 축하드립니다. 그래 고맙네 오서방. 그런데 자네 얼굴이 많이 상했네. 아버님 병수발 하느라 그런가? 어떻게 사돈께서는 자도가 좀 없으신가? 네 그냥 저냥 똑같으세요. 그렇구만. 두석을 한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닌데 아이 참 큰일이네. 식사를 하는 내내 굳어있는 남편 표정이 불안하더라고요. 그런데요 남편이 친정부모님께 불쑥 이런 말을 꺼내는 게 아니겠습니까? 장인어른 장군님 이렇게 좋은 날 이런 말씀이 드려서 송구한데요. 사실 저희 아버님 상태가 무척 좋지 않습니다. 신장 이식 수술이 급히 필요한 상황인데 저희 가족 모두가 적합검사를 받아봤지만 맞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친척이니 친구니 아는 사람을 총동원해도 이식을 해줄 사람을 찾기 어렵습니다. 솔직히 무척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말인데요. 혹시 두 분 중 한 분이라도 어떻게 고려를 좀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제발 좀 살려주십시오. 남편의 말에 친정부모님 안색이 달라집니다. 갑자기 사위가 신장 이식 검사를 받아달라고 애원하니까 당황스러울 수밖에요. 전 일방적인 남편의 행동에 버럭 화를 냈죠. 여보, 갑자기 왜 이래? 정말 이거 아니라는 걸 몰라? 혜수야, 그럼 어떡하냐? 우리 아버지 저대로 돌아가시게 두니? 가뜩이나 쇠약하신데 일주일에 3번씩 어떻게 투석을 받으면서 사나? 그럼 금방 돌아가시지 않겠어? 나도 지푸라기라도 잡아봐야 하잖아. 아무리 그래도 장인 장모한테 신장 달라는 사이가 어디 있냐고. 당신한테는 우리 엄마 아빠가 보이지도 않아?
그래, 알아. 안다고. 하지만 두 분은 우리 부모님보다 훨씬 젊으시잖아. 요새는 70대도 기증할 수 있대. 기증할 의지만 있다면 아예 불가능한 일도 아니라고. 여보, 이제 제발 그만 좀 해. 남편은 뭔가에 쓰인 사람처럼 막무가내입니다. 불편해진 분위기에 아버지 생신날은 엉망이 되고 말았죠. 전 남편을 거의 끌고 나가다시피 친정집에 나섰습니다. 그리고 그날 남편과 대판했죠. 누군 부모님이고 누군 부모님이 아니냐. 사람은 살리고 봐야 하는 거 아니냐. 왜 의논도 하지 않고 네 마음대로 행동하냐 등등. 결론이 나지 않는 이 부부싸움의 내용은 뻔했습니다. 전 남편이 친 사고를 수습하기 바빴죠. 친정엄마한테 전화를 걸어 남편이 생각 없이 말을 했다고 죄송하다 사과를 드렸죠. 그래, 오소방이 어떤 심정인지는 알겠는데 나도 좀 그렇더라. 그저 자기 부모만 보이고 자기 처 생각은 하질 않는 건지. 네 아빠도 지금까지 기분이 풀리지 않는 것 같아. 오소방 그렇게 안 봤는데 실망이다. 사람이 급하면 본 모습이 나온다고 하더니. 엄마 미안해. 저 사람이 요새 시아버지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그래. 엄마가 이해 좀 해줘요. 어? 그래 알았다니까. 우리가 이해를 하지 않는다고 별 수가 있니? 그저 바깥 사돈이 얼른 일어나길 바라야지. 남편의 돌발 행동으로 친정부모님의 상한 마음을 달래드리느라 진땀을 뺐죠. 친정엄마는 이해를 한다고는 말씀하셨지만 너무 죄송한 마음에 속이 쓰렸죠. 그 사건이 있은 후 남편과 눈도 마주치기 싫더군요. 연애 땐 그렇게 자상하던 남편이 왠지 이기적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어쩌다가 이 소식이 시어머니 귀에까지 들어갔는지 시어머니가 일부러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너 광태한테는 뭐라고 하지 마라. 네 입장에선 네 부모 생각해서 서운했겠지만 광태 입장에선 자기 아버지 목숨 살리고 싶어서 그런 거잖니. 그리고 너도 엄밀히 말해서 이 집안 사람이다. 여자는 시집 오면 출가 외인 아니냐. 그럼 누구 입장을 더 생각해야겠니? 너도 머리가 있으니까 잘 한번 생각해봐. 시어머니는 남편의 행동에 역성을 들었고 당신 서운한 마음을 노골적으로 제게 쏟아냈습니다. 애둘러 말씀하셨지만 친정 부모님이라고 해서 사돈한테 신장 주지 말라는 법이 있냐는 말씀을 하고 싶은 거겠죠. 하지만 전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네, 맞아요. 시부모님도 부모님이죠.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낳아주고 길러주신 친부모님만 하겠습니까? 시아버님의 건강 때문에 제 아버지의 신장을 떼어서 드리는 건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말이죠. 갑자기 친정아버지가 시댁 식구들과 식사를 하고 싶다며 자리를 한번 마련해달라고 부탁을 하더라고요. 전 아버지가 신장을 떼어주지 못하는 미안한 마음을 식사로 전하시려는 줄 알고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친정아버지는 저희 부부와 시댁 식구들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 제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사돈 건강이 무척 안 좋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우리 오서방이 아버지 살리겠다고 사방팔방 뛰어다니는 것 같더군요. 그 모습을 보니까 저도 마음이 참 무겁더라고요. 그래서 고민이 깊었습니다. 그리고 결심을 했습니다. 제가 미력 하나마 사돈이 건강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제 신장을 기꺼이 내어드리겠습니다. 아빠, 갑자기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시아버님에게 신장을 내어주겠다는 친정아버지의 폭탄 선언에 전 기함을 하고 말았습니다. 도대체 왜 그런 결정을 내리신 건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장인어른, 그게 정말이세요? 정말 저희 아버지한테 신장 이식을 해주실 거예요? 그래, 오서방. 뭐 적합검사를 해봐야 알겠지만 난 잔병 하나 없이 건강한 체질이라서 별 문제 없을 걸세. 그리고 혈액동무 O형이라서 널 나이가 없지. 내가 알아보니까 신장 이식에는 O형이 무난하다고 하더구먼. 감사합니다, 장인어른. 정말 감사합니다. 아니야. 내가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응당 그렇게 해드리는 게 도리지. 남편에 이어 시아버님이 친정아버지 손을 덥석 붙였습니다. 사돈 정말 고맙습니다. 저한테 귀한 따님을 보내주신 것도 감개무량한데 이제 신장까지 주신다고 하니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아닙니다. 사돈께서 건강을 회복하셔가지고 우리 딸내미 많이 예뻐해 주시고 계속 좋은 음식도 많이 만드신다면 그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 너무 부담 가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니죠.
제게 사돈은 누구보다 더 귀한 분이십니다. 사돈, 만약 제가 사돈 덕분에 미천한 목숨을 더 영명할 수 있다면 제가 그 은혜는 반드시 갚겠습니다. 1억이든 2억이든 말씀만 하십시오. 사람 목숨을 살려주신 분에게 뭔들 못 내놓겠습니까? 아이고, 아닙니다. 그런 말씀 마세요. 제가 꼭 보호할 기회를 주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제가 부끄러워서 안 돼요. 사돈, 이 감사함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시아버지는 눈물까지 글썽이면서 감사하다는 말을 아끼지 않았고요. 남편과 시어머니까지 친정아버지에게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하지만 제 눈에 그들의 행동은 친정아버지가 뱉은 말을 주워 담지 못하도록 굳히기를 하는 것처럼 보였죠. 전 친정아버지의 돌발 행동에 원망스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적어도 이런 결정은 가족들과 의논을 해야죠. 아버지가 일방적으로 이런 결정을 내리면 저와 남동생 그리고 엄마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전 식사를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친정아버지에게 따져 물었습니다. 아빠, 정말 미쳤어요? 왜 아빠 신장을 떼주신다고 한 거예요? 전 싫다고요. 절대 안 돼요. 제가 시부모님한테는 알아듣게 설명할 테니까 없던 일로 하시라고요. 혜수야, 그러지 마. 어차피 2개 있는 거 하나 요긴하게 쓰면 좋지 뭘 그래. 아빤 괜찮다. 너 예뻐하는 시아버지가 오래 사셔야 하지 않겠니? 그래야 네가 또 그 집안에서 어깨를 좀 펴고 다닐 거 아니냐. 우리 아빠 덕분에 우리 시아버지가 살았습니다 하고 말이야. 아빠 진짜 괜찮으니까 걱정하지 않아도 돼. 몰라요. 그런 거 다 필요 없어요. 전 절대 동의할 수 없어요. 아버지의 행동에 난리가 난 건 저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친정엄마는 물론 남동생까지 절대 그럴 수 없다면서 결사 반대를 했죠. 남동생은 누나 시댁 너무한 거 아니냐며 제게 눈을 흘기기까지 하더라고요. 아버지의 결정으로 시댁은 희망의 빛이 드리웠고 친정은 생족이 된 참 아이러니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고집을 꺾을 수가 없었습니다. 본래 당신이 옳다고 결정한 일은 좀처럼 번복하시는 법이 없는 분이셨죠. 끝끝내 아버지는 신장 접합 검사를 받았고 매우 건강한 신장을 시아버지께 이식할 수 있다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적합 검사 결과가 알려지자 남편과 시댁 식구들은 웃음꽃이 피었고 저와 친정엄마는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시어머니가 조심스럽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예, 내가 네 시아버지랑 의논을 좀 해봤는데 아무리 선이라고 해도 어떻게 맨입으로 받을 수 있겠어. 바깥 사돈께 입은 큰 은혜를 조금이나마 갚아드려야겠는데 혹시 1억 정도면 어떻겠니? 많지는 않지만 그 정도면 괜찮다고 하실까? 아버지가 시아버지한테 신장을 주는 대가로 1억을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마음 같아서 1억이 아니라 10억을 주신다고 해도 물리고 싶지만 이거라도 받지 않는다면 나중에 후회를 할 것 같았죠. 그건 저희 아버지가 진짜 슬슬 오르고 난 뒤에 말씀하시는 걸로 해요. 혹시 아버지가 마음이 바뀔 수도 있으니까. 그래, 그럴 수도 있겠지. 전적으로 바깥사돈 결정이니까. 그래도 우리가 이 정도는 준비하고 있다고 꼭 말씀을 드리려 말았지? 그리고 수술을 하시려면 이런저런 준비를 해야 하니까 그때 쓰시라고 3천을 먼저 해드릴 생각이다. 이건 네가 좀 전해드려라. 그게 여러모로 좋을 것 같아. 일단 알겠어요, 어머니. 이러다가 진짜 아버지가 수술대에 오를 것 같단 불안감이 듭니다. 시댁에선 저희 아버지가 신장을 내주신다는 걸 기정사실화하는 것 같았고 친정아버지 또한 고집을 꺾을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머리에 띠를 두르고 들어놓은 친정엄마도 술주정까지 부려가며 아버지 생각을 바꾸게 하려는 남동생도 이제 더 이상 방법이 없었죠. 만약 아버지의 신장을 시아버지께 내어준다면 금전적인 부분으로라도 위로를 받아야 한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시댁 입장에서도 1억 정도는 크게 부담되는 수준은 아니었으니까요. 제 예상대로 친정아버지는 결심을 바꾸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시아버님의 이식수술 날짜는 잡혔습니다. 전 시어머니가 내준 3천만 원을 친정엄마한테 전해줬죠. 친정엄마가 돈 봉투를 꽉 쥔 손으로 눈물을 훔치는데 가슴이 찢어지는 마음 아픔에 저까지 오해를 하고 말았네요. 하지만 이제 결정이 됐으니 후회를 해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부디 아버지와 시아버님 모두 건강하기를 희망할 수밖에요. 이것이 저를 포함한 가족들이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마침내 수술은 무사히 끝이 났고
수술방을 나온 의사 선생님에게 이식도 완벽하게 잘 됐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환자와 공여자 모두 상태가 양호하다는 말에 가족 모두가 안도를 했어요. 나란히 회복실로 들어가는 친정아버지와 시아버님을 보면서 이제 두 분은 둘도 없는 사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제 생각이 얼마나 순진하고 바보 같은 생각이었는지를 알기까진 그리 긴 시간이 걸리지 않았어요. 새로운 신장을 이식받은 시아버님은 빠르게 회복을 하셨습니다. 매일 관리해야 하는 체중과 혈당, 혈압도 정상이었고 거부 반응을 예방하기 위한 독한 면역 억제제도 몸에 잘 받았습니다. 그리고 금세 중시당에 나가서 일을 하실 만큼 건강해지셨죠. 반면 신장을 내준 친정아버지는 시아버님에 비해 회복이 더디더라고요. 과거에는 동네 윗산 정도는 가뿐하게 오르셨는데 수술 뒤에는 걷는 곳조차 숨을 가쁘게 내쉬었죠. 누리끼리한 얼굴색도 빨리 정상적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티를 내지 않으셨지만 마음이 상당히 힘들어 보이셨어요. 그런 아버지를 보는 가족들의 마음도 덩달아 힘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시댁 분위기는 극적으로 건강을 회복한 시아버지 덕분에 늘 잔치집 분위기였죠. 몸에 좋다는 음식이 항상 상에 오르고 조그마한 일에도 깨르르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얼굴에 그늘이 가득했던 남편도 이제는 세상을 다 얻은 듯한 표정으로 다시 아버님에게 일을 배웠어요. 판이하게 달라진 두 집안의 분위기가 적응이 되질 않더군요. 신장을 내준 친정집은 매일이 우울한데 신장을 받은 시댁은 매일이 천국이니 말입니다. 처음에는 당연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저승문턱까지 갔던 시아버지가 극적으로 돌아온 셈이니까 말이죠. 하지만 건강이 악화되고 있는 친정아버지 때문에 소갈이를 하고 있는 제겐 시댁 식구들의 웃음이 마냥 반갑지만은 않았습니다. 더구나 친정아버지한테 1억을 주겠다는 약속도 온데간데 없이 말이 없더라고요. 수술 전 미리 3천만 원을 주셨으니까 나머지 7천 원을 주셔야 하는데 시아버지도 시어머니도 그런 말씀을 전혀 하지 않는 겁니다. 솔직히 그런 말을 시부모님께 꺼낸다는 게 좀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래서 남편에게 넌지시 물어보기라도 하면 신경질적인 반응이 올라오는 겁니다. 여보, 아버님이 돈 주신다는 얘기 없으셔? 나머지 7천 주셔야 하는데 이건 말씀이 없네. 아휴, 주시겠지. 그거 떼먹을까봐 걱정이야? 아버지 회복한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돈 얘기야. 어른이 알아서 해주실까봐. 그렇지? 난 그냥 궁금해서. 말은 그렇겠지만 속은 점점 화가 쌓입니다. 화장실 갈 때 나갈 때 다르다더니 수술 후 친정아버지에게 무심한 남편이 막 미워지더라고요. 말은 아버님한테 큰 은혜를 입었다고 하지만 말로는 뭔들 못합니까? 신장을 내준 장인어른한테 좋은 영양제 하나조차 사드릴 생각도 하지 않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점점 스트레스를 받더라고요. 그래서 시댁에서 식사를 하던 어느 날 마음을 단단히 먹고 확 들이받기로 결심을 했죠. 어머님, 아버님, 저 두 분한테 드릴 말씀이 있어요. 그래? 뭔데 그러냐? 어서 말해봐라. 다른 게 아니라 저희 친정아버지한테 돈 주시기로 한 거요. 그거 언제쯤 해주실 수 있을까요? 벌써 한참 지났는데 아직 말씀이 없으셔서요. 뭐, 돈? 그거. 제가 돈 얘기를 꺼내자 순간 시부모님의 인상이 굳습니다. 이내 시어머니가 냉담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하시더군요. 너는 그깟 돈 안 줄까봐 밥상머리에서 시부모한테 그런 말을 하니? 이거야 원, 며느리 눈치 보느라 살 수가 있나? 가족끼리 할 말 못할 말이 있는 건데 너 어쩜 사람이 정이 없니? 네? 아니,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어머니. 전 그저 어머님이 약속한 걸 여쭤보는 건데 그게 그렇게 잘못이에요? 그리고 아버님 건강 회복하는데 큰 희생을 한 건 저희 친정 아버지시잖아요. 그런데 언제 안부 한번 물어보신 적 있으셨어요? 솔직히 제가 더 서운하다고요. 아니, 오늘 얘가 뭘 잘못 먹었나? 어디서 시애미한테 눈을 부릅뜨고 야단이야. 알았다. 더러워서 그 돈 해주마. 그깟 또 7천 가지고 지 시범으로 잡아먹으려는 며느리를 내가 어떻게 이겨먹어? 어머니, 말씀이 좀 지나치시네요. 돈 얘기 한 번 했다고 온갖 독설을 쏟아내십니다. 전 정말 억울했어요. 마치 시댁 식구들한테 사기를 당한 기분이랄까요? 그깟 돈 7천이요? 그게 말입니까 반깁니까? 신장을 떼어준다는 친정아버지한테 돈 따위야 얼마든지 해줄 수 있다는 말을 한 지가 엊그제입니다. 그런데 잊어서 저런 날선 반응을 보이니까 당황을 넘어 황당하더군요. 하지만 그 뒤에 이어진 남편 행동은 더더욱 가관이었죠. 제가 시부모님과 말다툼을 하고 온 그날 밤
술에 잔뜩 취한 남편이 제게 행패까지 부리더군요. 뭐가 그렇게 잘나서 고개를 빳빳이 들고 다니냐부터 시작해서 시부모님에게 함부로 하는 제가 재수가 없다는 둥 갖은 모욕적인 말들을 내뱉는 겁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전화기를 꺼내시는 친정아버지한테 전화를 거는 게 아니겠어요? 깜짝 놀란 제가 말려봤지만 남편은 그런 저를 부리치면서 친정아버지가 통화를 하는 겁니다. 장인어른, 저 오서방입니다. 드릴 말씀이 있어서 이 밤에 전화를 드렸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장인어른 신청받고 아주 건강해지셨어요. 그래서 사이로서 정말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는데요. 그런데 장인어른 정말 이러시는 거 아닙니다. 그거 하나 떼줬다고 너무 생색내지 마시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돈 드렸잖아요. 그럼 서로 다 끝난 거 아닙니까? 이걸 가지고 평생 은혜로 생각하라고 하시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술에 취한 남편이 친정아버지에게 막말을 쏟아내고는 코를 골며 잠을 자는데 너무 기가 막혀서 할 말이 나오지가 않는 겁니다. 바로 그 순간 이 남자와 살기 싫다는 생각이 처음으로 들더군요. 남편의 머릿속에는 오직 자기 식구, 자기 일만 가득합니다. 그런 남편과 평생을 살다가는 제명에 못 죽을 것 같다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부터 남편과의 갈등이 최고조로 치닫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전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더 이상 당신 같은 사람이랑 살고 싶지 않다고 선언을 했죠. 그러나 남편은 누구 좋으라고 이혼을 해주냐며 소송을 걸고 싶으면 얼마든지 하라는 겁니다. 제가 아무리 닥달을 해도 남편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자기는 절대 이혼해서 재산 분할을 해줄 생각이 없다면서 나가고 싶으면 빈손으로 나가라고 배짱을 튕기더군요. 저 역시 남편에게 이혼 소송을 걸어도 쉽지 않은 싸움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선택할 수 있는 건 많지 않았습니다. 냉탕과 온탕으로 가며 애정이 사라진 남편과의 불안한 결혼 생활이 아슬아슬하게 이어졌죠. 그렇게 무의미한 시간을 7년이나 흘려보내고 말았습니다. 그 사이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중 가장 큰 사건은 날이 갈수록 건강이 악화된 친정아버지가 이식 수술 3년 만에 돌아가신 일이었습니다. 그게 꼭 신장을 공유해서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이식 수술 후부터 쇠약해졌으니 저희 친정 식구들은 전혀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했죠. 그리고 남편과의 불화는 여전히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저희 두 사람은 서류상으로만 부부였고 서로 말 한마디 하지 않는 날이 비일비재할 만큼 사이가 좋지 않았어요. 하지만 남편은 끝까지 이혼을 거부했고 인내심이 바닥난 저는 이혼 소송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받아들일 만한 결과가 나오지 않더라도 이 남자와는 도저히 살 수 없을 거란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남편한테 여자가 생긴 것 같은 묘한 느낌도 들었습니다. 정확한 증거를 잡아낸 건 아니지만 남편의 행동이나 기색으로 느껴지는 여자만의 촉이랄까요? 암튼 제 인생은 너덜해질 정도로 엉망진창인 상태였어요. 그나마 다행이라면 우리 둘 사이에 아이는 없었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남편과 이혼하고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가고 싶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남편이 갑작스레 식당 주방에서 쓰러져 응급실로 실려갔다더군요. 그런데 놀랍게도 시아버님과 똑같이 신장이 급격하게 망가진 상태라는 겁니다. 의사 말로는 유전적인 영향이 큰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은 급하게 신장 이식 수술이 필요한 상태였습니다. 만약 이식 수술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평생 투석을 해야 했고 이마저도 임신 방편일 뿐 언제 유연해질지 모르는 상황이라는 거였죠. 하지만 남편에게 신장을 내놓을 사람은 눈을 씻고 봐도 없었습니다. 당연히 시부모님들은 제외해야 했고 이제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린 두 서방님들은 유전적으로 신장이 안 좋은데 어떻게 큰형한테 신장을 떼주냐며 단호하게 거부를 했죠. 안달이 난 시부모님들이 여기저기 알아봤지만 친인척과 지인들의 냉담한 거절만 들어야 했습니다. 더 이상 부탁할 데가 없자 시어머니가 제 바지가랑이를 잡고 애원을 하더군요. 예, 그래도 네 남편 살려야 하지 않겠니? 너희 둘 사이가 소원하다는 거 내가 알긴 아는데 그래도 부부 예를 맺은 지가 벌써 10년이 다 돼가잖아. 일단 네 남편 살려놓고 보자. 그래 내가 광태이 녀석 아주 단단히 혼을 내마. 그러니까 혜수야, 네가 넓은 마음으로 한번 살려주자. 어? 참 기막힌 상황이었죠. 친정아버지도 모자라 이제 저한테까지 신장을 떼어달라고 요구를 하는 겁니다. 어쩌면 시댁 사람들은 이렇게 두꺼운 철반을 얼굴에 깔았을까요? 전 시어머니한테 이렇게 말을 했어요. 어머니,
예전에 저희 친정아버지가 아버님한테 신장 떼어줬을 때 1억 주신다고 해놓고 3천만 주시고 입 닦으셨잖아요. 그거 기억나세요? 아니, 그건 입을 닦은 게 아니라 그때 형편이 좀 어려웠잖니. 그래서 그 돈은 내가 언젠가는 사부인한테 해드리려고 마음을 먹고 있었어. 그래요? 틀림없으세요? 그렇다니까? 내가 그렇지 않아도 너한테 그 말을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광태가 쓰러지는 바람에 경황이 없었지. 내가 내 은행문 열자마자 네 계좌로 당장 보내주마. 아, 그러셨구나. 제가 괜한 오해를 했네요. 저 몇 년이나 지났는데도 아무 말을 하지 않으셔서 모른 척 하시려나 했죠. 그럴 리가 있나? 네 시아버지가 돌아가신 박하사돈한테 얼마나 큰 은혜를 얻었는데 그 그리지면 사람 새끼가 아니지. 네, 감사해요 어머니. 광태씨 수술 문제는 제가 검사를 한번 해보고 결정할게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 마세요. 아휴, 고맙다 아가. 정말 잘 생각했다. 시어머니가 제 손을 붙잡고 눈물을 글썽이시더군요. 이튿날 시어머니는 제 계좌에다가 곧바로 7천을 입금하셨더라고요. 그리고 전 병원에 입원을 한 남편을 찾아갔습니다. 신장 이식을 해야 한다는 거 알고 있지? 일단 내가 이식 가능한지 검사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당신 나한테 뭐 고백할 거 없어? 어? 고백? 무슨 고백? 정말 없어? 나 다 알고 있으니까 거짓말할 생각 말고 똑바로 말해줬으면 좋겠어. 당신 말 한마디에 당신 목숨이 걸렸다는 거 잊지 말고. 제 엄포의 남편 눈동자가 무척 흔들리더라군요. 전 남편한테 여자가 생겼다는 걸 넘겨짚은 거였는데 다급해진 남편이 술술 풀어놓더라고요. 아, 그거 식당 여직원 말하는 거지? 전 남편에게 고개를 끄덕이면서 핸드폰을 살짝 꺼내서 녹음 버튼을 눌렀습니다. 남편은 한숨을 푹 내쉬며 이렇게 말하더군요. 사실 처음엔 그렇게 깊은 관계가 아니었는데 그 여자가 꼬리를 치는 바람에 그렇게 된 거지. 솔직히 당신이랑 사이도 좋지 않았고 여자가 적당하고 유혹을 하는데 내가 안 넘어가고 베이겠어. 그런데 진짜 마음까지 준 사이는 아니야. 내가 진짜 잘못했다. 조광 진짜 옆에 두고 큰 실수를 했어. 혜수야, 나 몸 아프고 나서 진짜 반성 많이 했거든? 내가 이제부터 진짜 잘할게. 나 한 번만 용서해 주라고? 그러니까 식당 여직원이랑 바람을 피운 거 인정한다는 거지? 그래, 그렇다니까. 전부 다 내 잘못이야. 남편이 침대 위에서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입니다. 그런 남편의 저에게 소름이 돋았지만 아무렇지도 않은 척 평정심을 유지했죠. 그리고 전 남편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실 당신 쓰러지기 몇 달 전부터 본격적으로 당신이랑 이혼 준비하고 있었어. 변호사랑 상담도 다 마친 상태고. 그런데 당신이 이렇게 돼버려서 참 마음이 그렇네. 그래, 미안하다. 이게 다 내 업보야, 업보. 혜수야, 네가 날 어떻게 걱정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형제들 다 나 몰라라는데 그래도 너밖에 없다. 그럼 접박 변사는 언제쯤 받는 거야? 이번 주 들어 받아야 되지 않아?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나 당신한테 내 콤파 못 해주는데? 뭐?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검사해보기로 마음 먹었다며. 그랬지.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안 될 것 같아. 돌아가신 우리 아빠 시아버지한테 신장 떼주자마자 건강 악화된 거 알지? 내가 당신한테 신장 떼줬다가 나도 그렇게 되지 말라는 법 있어? 아무리 당신이 남편이지만 내 목숨까지 걸 수는 없잖아. 그것도 바람 피고 있는 남편한테? 야, 그거 장인어른이 명이 다 해서 그런 거지. 뭐? 명? 그래, 너 말하면 잘했다. 지금 너 그 꼬락서리로 누워있는 것도 다 네 명이 다 해서 그런 거야. 그러니까 너도 그렇게 생각해. 여보, 이러지 마, 제발. 나 진짜 아프다니까. 나 꼭 살아서 아버지 주식장 이어받아야 하잖아. 어? 그건 네 사정이고. 암튼 나 간다. 곧 이혼 소장 날아갈 거니까 그렇게 알아. 전 남편한테 시원하게 쏘아붙인 후 등을 돌렸습니다. 정말 속이 다 후련하더라고요. 그리고 얼마 후 전 남편에게 이식통지서 말고 이혼서를 보냈습니다. 변호사 말이 남편이 바람을 폈다는 자백을 한 녹음본이 있어서 재판에서 굉장히 유리할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망설임 없이 이혼소송을 진행했죠.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이혼소송은 마무리가 잘 됐어요. 남편이 귀책 사유로 정상적인 결혼 생활이 어렵다는 걸 인정받았고 거액의 위자료와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재산 분할도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남편과의 결혼 생활은 정리가 됐죠. 남편은 어떻게 됐는지 궁금하시죠? 저도 나중에 들은 이야기지만
결국 신장 이식 수술을 받지 못한 남편은 평생 투석을 받으면서 살아야 한다고 하시더군요. 그런 건강 문제 때문에 더 이상 중식당에서 일도 할 수 없었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7년 전 친정아버지한테 신장을 이식받은 시아버님도 이식받은 신장 기능이 많이 떨어져서 건강이 많이 악화됐다고 하더군요. 그 때문에 결국 중식당은 폐업 수순을 밟아야 했고 시어머니는 아들과 남편 건강 때문에 병원 문턱이 닳도록 드나든다고 합니다. 그게 이혼을 하고 1년 후까지 들은 근황이었는데요. 지금은 그쪽이랑 아예 연락을 하지 않고 지내기 때문에 그 뒤로는 어떻게 됐는지 저도 알 수가 없네요. 남편과 이혼을 한 후 전 제 인생을 소중히 여기며 잘 살고 있습니다. 비록 이혼의 아픔을 겪긴 했지만 그렇게라도 제 삶을 되찾은 게 100번 잘한 일 같아요. 지금은 친정엄마랑 함께 살면서 해외여행도 자주 다니고 맛있는 것도 먹으러 다니면서 하루하루 행복하게 잘 살고 있답니다. 남편과 시댁 식구들에게 뒤통수를 맞고 배신을 당한 제 사연을 어떻게 들으셨나요? 뿌린 대로 거둔다는 말이 있듯이 결국 시댁은 비참한 상황에 이르게 됐습니다. 결국 이렇게 될 일을 왜 남편과 시댁은 그렇게 악을 쓰며 살았는지 씁쓸한 마음이 드네요. 저도 과거의 상처는 다 잊고 지금은 잘 살고 있지만 가끔은 문득 떠오르는 기억에 소름이 돋곤 합니다. 여기까지가 제 사연의 끝입니다. 제가 아픈 남편에게 신장을 떼주지 않은 건 정말 잘한 일 맞죠? 여러분들의 좋은 충고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